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나요?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은퇴라는 새로운 문턱을 넘으신 5060 세대 여러분에게 요즘 부부관계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둘만 남겨진 거실의 공기가 때로는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유지되던 평화로운 일상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오늘은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일본의 은퇴 부부들을 살펴보면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존중하는 졸혼이라는 개념이 일찍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부라는 틀은 유지하되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독립적인 개인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정이라는 끈끈하고 짙은 유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좋든 싫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야 하며 여가 시간마저 공유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부간의 깊은 정서적 마찰과 숨막히는 갈등이 시작되곤 합니다. 남편들의 심리를 먼저 들여다볼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온 남편들은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순식간에 좁아지면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관계는 바로 아내 한 사람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고 함께 등산을 하고 매 끼 일을 함께 하며 잃어버린 소속감을 아내를 통해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제 퇴직했으니 당신과 여행도 다니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은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듣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내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아내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이웃, 친구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단단한 생활 리듬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그 평온한 일상이 아내의 소중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오늘 점심은 뭐야? 어디 가는데? 라며 아내의 일상에 훅 들어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과 자유로운 시간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로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녀의 동상이몽, 서로 다른 기대치는 결국 사소한 말다툼과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남편은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귀찮아하느냐며 서운해하고, 아내는 나도 평생 내조하고 고생했는데 늙어서까지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도기의 진통입니다. 이 미묘하고도 폭발적인 심리의 차이는 결국 건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시간과 공간, 심지어 감정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노후의 부부관계는 역설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대처의 첫걸음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오래된 환상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각자의 세계를 가진 완벽히 독립적인 두 명의 성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공간의 분리입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 안에 각자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이 부족하다면
거실에 작은 소파 한 편, 베란다에 작은 티테이블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공간에 있을 때는 서로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존중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물리적인 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의 분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함께 보내려는 시도는 곧 재앙이 됩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철저히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는 각자 도생의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서로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편분들에게 간곡히 조언드립니다. 아내를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파트너로 삼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요리를 배우고 동네 도서관에 가고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셔야 합니다. 아내 없이도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남편이 될 때 아내는 비로소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아내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의존에 짜증만 내기보다는 남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기다려주고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끓인 라면이 맛이 없더라도 칭찬해주고 작은 심부름을 부탁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남편도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갈 것입니다. 식사 문제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삼시세끼를 반드시 마주 앉아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아침은 각자 편한 시간에 가볍게 챙겨 먹고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거나 각자 알아서 해결하며 저녁 한 끼 정도만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식사 준비에 대한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 역시 따로 또 가치가 필요합니다. 부부 동반 모임도 좋지만 각자의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에너지를 얻고 돌아와야 부부끼리 마주 앉았을 때 나눌 수 있는 새롭고 풍성한 이야깃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관계의 공기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내키지 않더라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당신 혼자 다녀오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 거절을 사랑의 거부가 아닌 개인의 취향으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부부의 갈등을 줄이는 마법의 문장으로 그럴 수 있지와 고마워를 꼽습니다.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바둑두듯 분석하고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라며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일수록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청소를 해주는 것,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 모두가 감사한 일입니다. 쑥스럽더라도 당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어,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인정의 말이 노후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느슨한 교집합을 하나쯤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동네 산책을 함께 한다거나 좋아하는 주말 드라마를 같이 보며 차를 마시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때 편안하고 즐거운 아주 작고 소박한 일상의 의식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의 졸혼처럼 법적이거나 극단적인 분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안의 공간을 조금 내어주고 상대방의 공간을 허락해주는 것,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정도 띄워주는 정서적 졸혼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뼘의 빈 공간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묵은 감정들이 날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거나 섭섭해하기보다는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삶과 우리 부부의 삶을 분리하는 건 역시 현명한 5060 세대의 필수 덕목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각자의 길을 떠나는 짧은 휴가를 서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아내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고 남편은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시기입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체감하게 되고 돌아왔을 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동등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에 맞춰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각자의 용돈은 어떻게 할지 테이블에 앉아 이성적으로 상의하세요. 어느 한쪽이 경제권을 쥐고 흔들기보다는 함께 노후 자산을 지켜가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제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이때 서로의 병간호를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되 나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배우자도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나 서운함을 자꾸 들추어내는 습관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당신 옛날에 시어머니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당신 젊었을 때 나 무시했잖아. 라는 식의 과거 지향적인 대화는 관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너그럽게 묻어두고 오직 오늘과 내일의 평안만을 생각하십시오.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따로의 시간이 단단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같이 마주보는 시선에 다정한 여유와 미소가 깃들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즐겁고 당당해야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뿜어내는 시너지도 긍정적이고 밝아지는 법입니다. 희생이 아닌 자립이 노후 부부의 핵심입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했고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는 전우애로 버텼다면 노년에 접어든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는 연민과 우정으로 살아가는 깊은 관계입니다. 가시 돋친 말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아주세요. 서로의 일상에 작은 여백을 허락해주는 것,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성숙하고 우아하게 인생 후반전의 관계를 지켜내는 사랑법입니다. 결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고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잠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당신만의 시간은 즐거웠어? 나도 오늘 참 좋은 하루를 보냈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는 이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얼어붙었던 부부관계는 봄눈 녹듯 따스하게 풀려갈 것입니다. 따로 또 같이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놓아주면서도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둥지가 되어주는 것, 우리 5060 세대 여러분이 만들어갈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다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